드라큘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정확한 기원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긴 송곳니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약하다거나 마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햇빛을 받으면 타들어가는 모습도 떠오르네요. 이렇듯 드라큘라는 많은 곳에 등장하며 족적을 남긴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최근 이 캐릭터를 가져온 영국 드라마 드라큘라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셜록 제작진이 만들었으며 이 점이 큰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데요. 드라마 셜록은 1887년부터 출판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가져와 2010년대의 모습을 적용시켜 원작을 따라가면서도 셜록 홈즈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야기를 전달한 매력적인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무수한 미디어 믹스로 다뤄진 작품을 성공적으로 재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드라마 드라큘라는 1897년 출판된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가져와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는 소설을 중간 정도 읽다가 드라마를 보고 나서 끝까지 소설을 읽었는데요. 소설을 읽고 나서 드라마를 보시면 원작에서의 전개 기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원작의 캐릭터들을 어떻게 재조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일반적인 소설의 진행 방식과 다르게 등장인물들의 일기, 신문기사의 스크랩,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등 약 7개월간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인물의 입장이 교차하면서 사건이 퍼즐처럼 나눠져 전개되죠. 인상적인 것은 소설에서 드라큘라의 시점을 전혀 그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독자는 각 인물이 바라본 만큼의 정보로 드라큘라를 상상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괴물의 법칙은 영국의 변호사 조너선 하커의 일기를 따라갑니다. 수녀원에서 모습을 보인 앙상한 몰골의 조너선. 그의 일기를 들고 애거사 수녀가 묻습니다. Mr. Harker, I intend no impertinence, but why are you still alive? I fled. I was trapped. I escaped. Escaped, yes. I fled that place in terror of my life. 둘의 대화를 통해 천천히 짚어가는 당시의 상황. 조너선 하커는 영국 부동산 매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의뢰를 받아 트란실베니아의 한 성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 성은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늙은 귀족의 집이었으며 넓은 집만큼이나 하인을 비롯한 다른 인기척이 없는 이상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드라큘라 백작은 서투른 용어로 영국에 대한 여러 정보를 물으며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기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백작은 조너선에게 3통의 편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일이 곧 끝나서 출발하게 될 것과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것, 성을 떠나 돌아갔다는 것을 미리 적으라는 것이었죠. 아직 돌아갈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이동 경로를 미리 적어놓으라니. 위화감을 느낀 조너선은 백작이 없는 틈을 타 성을 돌아다녀 보지만 항상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며 점차 기운을 잃어가는 것과 반대로 드라큘라 백작은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Your voice, you sound different. I've been working on my English. 이렇듯 드라마는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드라큘라의 공포감을 직접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The credit is all yours. Your presence has invigorated me. Fresh blood. 한편 조너선의 말을 듣고 있는 애거사 수녀는 원작 소설 속 미나 머레이의 일기 및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는 출장을 간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친구인 루시 웨스텔라의 목류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간 텀을 두고 3통의 편지가 왔었는데 분명 조너선의 필체였지만 그답지 않은 빈약한 내용만이 적혀 있었죠. 한참 뒤 제대로 된 소식을 전달받게 되니 한 수녀원에서 뇌막염에 걸려 요양 중이라는 애거사 수녀의 편지였습니다. 미나는 조너선을 만나러 수녀원에 갔고 쇠약해진 채 횡설수설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꿋꿋이 먹고 곁에서 회복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후 소설에서는 애거사 수녀의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조너선과 미나는 그 뒤에 결혼하며 함께 귀국하는 것으로 전개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에거사 수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관객의 시점을 끌어갑니다. I've read all this already in my account. It's vague in certain crucial regards. 원작에서 비중이 없는 인물을 가져온 것은 그만큼 그려낼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기며 새로운 이야기의 바탕을 세워줍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피바다는 마찬가지로 미나머리의 일기와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나는 조너선의 연락을 기다리며 항구를 오가다가 선장의 손이 조타련에 묶여 죽어있는 채 입항된 데메테르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잔혹하고 미스테리한 일을 통해 조너선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영상 처음에 소설에서 드라큘라의 시점이 다뤄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소설에는 데메테르호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입항하게 되었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이 공백을 가져와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All aboard? All but one. Sir. Count Dracula. 첫 번째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공백 구간인 데메테르호의 이야기를 어떻게 채우는지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인 암흑의 나침반은 정신과 의사 수어드 박사의 녹음 기록을 재구성합니다. 수어드 박사는 아주 이상한 환자를 맡았습니다. 지급받은 설탕으로 파리를 꼬이게 하고 그 파리로 거미를 키우며 거미로 참새를 잡아 결국 이 모든 것을 산채로 먹어버리는 행동을 보이는 환자였죠. 동물을 탐식하는 증세를 가진 이 환자는 가끔씩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근처의 낡은 저택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부탁을 받아 루시 웨스턴라의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정상적인 모습이었지만 빈혈과 관련된 몽유병 증상이 의학적인 물음을 가져왔고 네덜란드에 있는 자신의 스승 아브라함 바넬신 교수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루시의 증상을 들은 바넬신 교수는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졌고 곧바로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의학적인 처방보다는 마늘고추로 방을 뒤덮는 등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치료 아닌 치료를 시작합니다. 소설에서 이 부분은 각 인물이 개별적으로 겪은 사건이 드라큘라라는 연결고리를 만나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드라큘라와 루시 사이에서 여러 번의 흡혈이 있었던 것으로 암시되며 드라마에서는 셜록 제작진 특유의 각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선 두 에피소드가 소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면 세 번째 에피소드는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죠. She was my most promising experiment. 드라큘라가 정립한 흡혈귀라는 캐릭터에 대해 왜 불사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지, 왜 미신적인 힘을 두려워하는지 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사건을 전개하기에 드라큘라 백작이 보여주는 행동에 집중하신다면 드라마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는 시각화된 매체이기에 화면으로 스쳐가는 주요 설정들이 많습니다. 드라큘라가 마시는 찐득한 와인이라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동물들,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바넬싱 등이 그러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파리라고 생각합니다. The way you talk. 파리는 죽음에 가깝게 붙어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생이 끝나면 모든 육체는 부패됨과 동시에 파리와 구더기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죽음, 불멸의 저주를 받은 흡혈귀와 참으로 반대되는 단어군요. 소설 속 수어드 박사의 동물 탐식증 환자는 파리를 비롯하여 각종 생명체를 잡아먹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섭취했다고 말합니다. 파리, 거미, 참새 다음으로 고양이를 원했으니 만약 수어드 박사가 그 말을 들어줬다면 그 다음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생명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그리고 파리. 드라마에서 이 파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원작 소설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드라마를 감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셜록을 처음 마주했던 것처럼 드라큘라 역시 충격적으로 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드라마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관람의 감칠맛을 더해주길 바라며 100년 전의 분위기를 듬뿍 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현재에서 그려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드라마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드라큘라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ve been dying to meet you.